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 이민규입니다. 올해 5번째 테크 엣지로 컨테이너 플랫폼의 멀티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발표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멀티 클라우드 개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의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서비스 메쉬 실습입니다. 금일 웨비나는 실습 과정이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업계에서 많이 보편화된 용어인데요. 멀티 클라우드는 2개 이상의 클라우드 공급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서비스를 운용해서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는 잘 아시는 AWS나 Azure, GCP 등이 있고, 국내 업체로서는 네이버 엔클라우드, 그리고 NHN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클라우드 공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건데, 각각의 업체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VM, 스토리지 등등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멀티 클라우드라고 보는 겁니다. 화면 오른편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태와는 약간 다른데요.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각 노드가 서로 다른 클라우드 공급 업체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클러스터도 멀티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각 노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공급 업체의 네트워크 서비스 및 VM 등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은 쿠버네티스 공식 사이트에도 베스트 프랙티스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지역적으로 거리가 늘어날 경우에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돼서 서비스 구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존 단위로 노드를 분산 배치해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단일 클라우드 사용해야 하는 멀티 클라우드로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종속성 탈피, 벤더 락인이라고 하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벤더 종속성을 감소시키는 구조로서 한 곳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클라우드 공급 업체 간의 리소스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대비해서 클라우드 이식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비용 효율성입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서비스별 가격을 비교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업체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선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별 특화 기능에 대한 사용 편의성인데요. 클라우드별로 강점이 있는 특화 기능들을 모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A 클라우드 업체는 다양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고 B 클라우드 업체는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에 특화된 서비스가 많다면 이를 서비스별로 분리해서 분산 배치해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은 데이터 저장 유치의 유연성 및 DR 활용 측면에 있습니다. 여러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부하를 분산시켜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으며 데이터 백업을 여러 클라우드에 분산해서 데이터의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사업자 수준의 서비스 장애 대비입니다. 예전에 몇 가지 장애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생했었는데요. 사업자 수준의 장애는 존 단위로 대응이 불가능하고 멀티존은 지리적 수준에서 레이턴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통한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성 강화입니다. 각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고유한 보안 기능을 통해 다중 보안 계층을 구축해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고 클라우드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클라우드 보안 위협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클라우드에서 보안 위반 또는 공격이 다른 클라우드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다음은 그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의 멀티 클라우드 지원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의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지원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고객을 유치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관련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MS 애저에서는 아크라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고 구성을 용이롭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애저 아크를 통해 자사의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AKS나 VM인 컴퓨트, 엣지 모듈 등 다양한 서비스를 등록해서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외에 별도로 구성된 쿠버네티스라든지 다양한 다른 CSP에서 제공하는 서버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체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합니다. 다음 GCP도 마찬가지인데요. GCP는 구글 안토스라는 서비스를 통해 애저처럼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해서 한 곳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클라우드상의 서비스를 원활히 묶기 위해 메쉬업이 필요한데요. 이스티오 기반으로 자체 개발된 안토스 메쉬를 통해서 멀티클라우드 환경상에서 서비스 연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AWS는 타사보다는 멀티클라우드에 대한 지원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EKS 커넥터를 통해 온프레미스 환경에 자체 AWS 환경을 구축하고 할 수 있는 EKS Anywhere뿐만 아니라 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의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현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KT는 MS와 오라클 클라우드와 그 제휴를 맺고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NHN도 클라우드 허브라는 플랫폼을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엔클라우드는 오픈소스인 렌처를 통해 멀티 클라우드상의 멀티 클러스터 관리나 메시 서비스를 통한 멀티 클라우드의 연결성에 대한 서비스나 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현재 K-PaaS의 컨테이너 플랫폼이 멀티 클라우드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K-PaaS 컨테이너 플랫폼은 멀티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 아키텍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 플랫폼 영역의 호스트 클러스터에는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스티오, 인그레스, 파드맨의 서비스가 있고, 멀티 클러스터 관리를 위한 포탈 및 테라맨, 매트릭 API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CF, 클라우드 파운드리죠. CF와의 연동을 위한 서비스별 브로커가 존재하고요. 하버, 키클락 등 플랫폼 구동을 위한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엣지 플랫폼인 큐브 엣지와 큐브 엣지가 엣지 노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초기 플랫폼 구성 시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니지만 플랫폼상에서 클러스터를 등록하거나 생성을 통해 서브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위해 그 모니터링 영역에서도 관련된 서비스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테라폼을 기반으로 서브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멀티 클러스터로 구성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테라폼을 이용해서 클러스터 구성을 지원하는 것은 AWS와 오픈스택만 지원하고 있고, 실제 멀티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 내에서의 지원사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 함께 다양한 환경에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 CSP에 대해서 테라폼을 활용해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메쉬 및
페더레이션을 지원하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모두 국내 클라우드 제공 업체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해서 올해 말까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그 서비스 메쉬 및 페더레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티오인데요. 이스티오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메쉬를 위한 솔루션이고 그 CNCF에서 그래듀에이트 프로젝트입니다. K8스에서도 이미 큐브 플로우와 사이드카를 위해서도 이미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스티오에서 메쉬 게이트웨이 기능을 활용해서 멀티 클러스터 간의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이중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선보일 예정이고 컨테이너 플랫폼 패키지에서 멀티 클러스터 배포 전용 패키지를 별도로 구성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포털 서비스를 멀티 환경화에서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스티오는 현재 많은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고 활용도가 높은 엔보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메쉬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링커드입니다. 러스트를 기반으로 개발된 자체 사이드카 프록시를 탑재해서 경량으로 좀 더 낮은 네트워크 부하를 통해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오픈소스입니다. 링커D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티오처럼 멀티클라우드용 패키징으로 제공해 드릴 건 아니지만 멀티클러스터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법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페더레이션입니다. 카르마다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할 건데요. 이건 개념적으로 클러스터 자체를 하나의 노드로서 보고 클러스터들을 여러 개 묶어 대규모 환경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구현하는 형태입니다. 여기 안에서 클러스터 간 서비스 통신을 위해 이스티오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활용됩니다. 큐브 패드 버전 1, 큐브 패드 버전 2를 거쳐서 카르마다라는 프로젝트로 이어졌고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OCM, 오픈 클러스터 매니지먼트라는 프로젝트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허브 스포크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된 커뮤니티 프로젝트로서 중앙에서 여러 클러스터를 묶어 관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는 CNCF의 프로젝트로서 커뮤니티가 활발한 카르마다를 기준으로 역시 이스티오 서비스와 묶어서 애플리케이션을 멀티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샘플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이아스 측면에서 국내 CSP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테라폼을 기반으로 클러스터 자동 생성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이버를 제외한 NHN 클라우드와 KT 클라우드의 경우 오픈스택 기반으로 이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테라폼의 오픈스택 프로바이더를 활용해서 자체 테스트 진행한 후에 각 CSP에 맞는 IAC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컨테이너 플랫폼 포탈을 통해 자동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역시 테라폼에서 자체 프로바이더로 등록되어 있고 네이버 자체에서 IAC 스크립트를 샘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컨테이너 플랫폼의 멀티 클러스터 개발 방향에 맞게 통합하려고 하고요. 이러한 기능들을 단발성으로 개발해서 스크립트만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멀티 클라우드에 관련해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링커D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간의 서비스 메쉬가 동작되는 모습을 샘플 앱을 통해 확인해보는 내용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 내에 오픈스택에 설치된 컨테이너 플랫폼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서비스 메쉬 구성을 해볼 거고요. 클러스터 간 샘플 앱의 통신과 함께 링커드 SMI 익스텐션이라고 있습니다. SMI 익스텐션에서 제공하는 트래픽 스플릿 API를 통해서 카나리, 블루그린 배포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배포된 컨테이너로 향한 트래픽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알아보겠습니다. 실습해볼 최종 구성도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센터 내 오픈 스택 환경에서 헬로 월드 5000번으로 컬 요청을 하면 트래픽 스플릿 API 정책에 의해서 현재 클러스터의 헬로 월드 V1 파드로 향하는 서비스와 NKS에서 동작 중인 헬로 월드 V2로 향하는 서비스 양쪽으로 트래픽이 분배되어 연결됩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할 실습 가이드가 K-PAS GitHub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시된 실습 가이드 URL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실습 가이드 레포 네임이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되어 있고요. 테크 엣지 쪽에 설명 파일이, 가이드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걸 같이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클러스터인 오픈스택 환경엔 컨테이너 플랫폼의 클러스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2번 클러스터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NK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컨테이너 플랫폼은 현재 공공망에서 활용될 경우에 보안에 대한 대비로서 파드 시큐리티 설정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실습을 위해서는 파드 시큐리티 설정을 해제해야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니 자료 화면에서 보이시는 파드 시큐리티 설정 변경 방법을 확인하시고 처리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체크 가이드 쪽에 디저블 파드 시큐리티라는 설명 파일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실습하는 환경에 추가적인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그 실습 과정을 지금 제가 이 PC에서 직접 진행할 건 아니고 녹화 영상으로 대체한 건데요. 녹화 영상으로 대체하는 이유도 이 네트워크 환경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내부망 접속은 외부에서는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녹화로 진행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클러스터 간 통신 상태를 보시면 내부에서 외부로 접속이 허용되고 외부에서 내부로는 접속이 안 되는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하나의 구성 방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내부 클러스터에서는 외부, 그러니까 NKS 쪽으로 통신은 됩니다. 근데 NKS에서는 센터 내부망 오픈스택 쪽으로 접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스택에서는 NKS 방향으로 서비스 메시를 통해 구성되는 형태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내부망 오픈스택 환경에서의 큐브 콘피그 설정을 통해서 CTX1, 컨텍스트 1은 네, 오픈스택 클라우드입니다. 오픈스택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고요. CTX 2번은 NKS입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설치된 오픈스택 환경은 헬름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넘어가고요. 스텝 CLI입니다. 이 부분은 그 인증서 생성을 위한 오픈소스인데요. 인증서 생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고요. 클러스터 간 NTLS를 통한 그 메시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동일한 인증서, 클러스터 간의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증서를 만들어서 컨트롤 플레인 그 구축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링커드 CLI 설치하고요. 다음은 앞서 설치한 스텝 통해서 루트 인증서와 이 루트 인증서를 통해 실제 적용할 TLS 인증서를 생성하고 그러면 여기 CA 인증서, 이지 이슈 인증서 두 개 키 파일과 같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실습은 링커드 컴포넌트 설치를 모두 헬름을 통해 진행합니다. 헬름을 통해서 링커드 CRD를 양쪽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생성한 인증서를 이용해서 링커드 그 컨트롤 플레인 설치합니다. 여기 인증서가 들어가는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커드 대시보드 확인하기 위해서 링커드 비즈 익스텐션을 설치해야 되고요. 관련돼서 웹에서 그 익스텐션 그 대시보드를 접속하기 위해서 여기 인그레스도 배포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링커드 설치 과정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서비스 메쉬를 통한 멀티클러스터 구성, 그러니까 멀티클러스터 익스텐션을 설치해야 됩니다. 클러스터 상호 간의 메쉬 통신을 위해서는 각각의 클러스터 자격 증명을 상대방의 클러스터에 생성해 줘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NKS에서는 그 내부망이 오픈스택 쪽으로 통신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오픈스택의 자격 증명 리소스를 NKS 쪽에만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헬름을 통해서 링커디 멀티클러스터 익스텐션을 양쪽에 설치합니다. 설치한 후에 링커디 멀티클러스터 네임스페이스 확인해 보면 익스터널 IP가 펜딩 상태로 보일 겁니다. 펜딩 상태로 보이고 그 NKS 등 관리형으로 제공된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경우 자체 CSP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활용되겠지만 오픈스택의 경우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활용되는 메탈 LB를 설치해야 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메탈 LB를 활용해서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엔드포인트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정책상 NKS에서 오픈스택으로 접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NKS 쪽에서 링커디 멀티 클러스터 네임스페이스를 조회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익스터널 IP가 도메인 형식으로 잘 보일 겁니다. 실습 영상에서 함께 보실 겁니다. 이렇게 확인한 후에 NKS 클러스터의 자격 증명을 내부망의 오픈스택 컨테이너 플랫폼 쪽 리소스로 생성해 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러면 오픈스택 쪽에서 멀티클러스터 체크를 하면 체크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링커드 SMI 익스텐션에서 제공하는 트래픽 스플릿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 SMI 익스텐션 설치하고요. 여기까지 설치는 그 멀티 클러스터 환경 메쉬를 구성하기 위한 링커드 컴포넌트까지 다 구성이 완료된 상태고요. 이제 샘플 앱을 구성해 보는 단계입니다. 헬로월드 샘플 앱을 NKS 쪽에 배포를 할 건데 먼저 YAML 보시면 여기 서비스 쪽에 mirror.linkerd.io export true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되면 멀티 클러스터로 묶인 클러스터 쪽, 상대방 클러스터 쪽에 동일한 서비스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쪽에는 인젝션 설정 이네이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포를 하면 클러스터 NKS 쪽에 이렇게 서비스 설치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클러스터 1 오픈스택 쪽에도 서비스만 하나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픈소스 쪽에는 오픈스택 쪽에도 V1에 해당, 헬로월드 V1에 해당하는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하고요. 여기에는 미러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인젝션 설정만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설치한 그 SMI 익스텐션을 통해서 트래픽 스플릿 정책을 배포하는 건데요. 헬로 월드 클러스터 2 서비스 쪽으로 50대 50으로 배포하는 걸로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슬립 하드에서 컬 요청을 보내서 트래픽이 배분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지금 일단은 이 스크립트 자체가
지금 설명글 폴더에 보시면 그 링커D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순서대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가이드엔 되어 있지 않지만 엔클라우드 상에 인그레스 엔진엑스 컨트롤러를 설치하기 위한 스크립트고요. 인증서 설치하는 과정. 네, 주석을 다 달아놨으니까 보시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링커드 CLI 설치라든가 그 링커드 CRD 컨트롤 플레인 그리고 비즈 그리고 인그레스 설정까지 디플로이 쉘 파일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클러스터 구성, 멀티클러스터 익스텐션 설치하고 검증하는 과정 들어가 있고 트래픽을 분배해주는 트래픽 설립 그 익스텐션 SMI 익스텐션 배포하는 스크립트 그리고 야물 파일로는 저희가 그 배포하는 샘플 앱들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execute에는 실제로 저희가 이 트래픽을 슬립 파드에서 서비스 헬로 월드 서비스 쪽으로 100회를 보낼 겁니다. 2초마다 100회를 보내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함께 보실 예정이고요. 이렇게까지 설명은 제가 마치고 실습 영상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큐브 컨피그 설정된 것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10 대역으로 된 게 오픈스택 클러스터 1이고요. 그 도메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NKS입니다. NKS는 CTX2로 되어 있고 오픈스택은 CTX-1으로 컨테스트 명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git 클론을 통해서 방금 보셨던 스크립트들이 포함된 레파지토리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 엣지 링커 D 폴더에 들어가시면 네, 파일 보실 수 있고 쉘 파일로 된 것들에 대한 실행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0번부터 0번 엔클라우드 인그레스 쉘 파일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엔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공식 가이드에 수록된 내용이고요. 네, 이걸 실행해서 컨트롤러 배포, NKS 클러스터 쪽에 클러스터 배포, 인그레스 컨트롤러 배포했고요. 지금 디플로이 쉘 보시고 계십니다. 디플로이가 아니라 서티파이. 인증서를 생성하는 스텝 설치하고 인증서를 생성하는 과정. 지금 쉘 파일로 되어 있어서 설치하면 모두 다 함께 진행이 되고요. 다음 링커드 CLI 설치 및 컴포넌트 배포 deploy.쉘 파일입니다. 링커드 CLI 설치하고 CRDS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 비즈 설치하고요. 그 대시보드 외부에서 접속하기 위한 인그레스 룰을 배포하는 것까지 쉘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대로 실행시키면 CLI 설치 진행을 하고요. 컨트롤 플레인 지금 CRD 지나갔고 컨트롤 플레인 양쪽에 설치를 하고 지금 링커드 비즈 대시보드를 확인하기 위한 익스텐션입니다. 링커드 비즈를 설치합니다. 링커드 비즈 내에 매트릭 수집 위한 오픈소스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NKS 쪽에 배포하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인그레스 양쪽 클러스터에 배포를 했고요.
네, 정상적으로 배포됐는지 그 네임스페이스 기준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픈스택 쪽에 링커D 네임스페이스와 링커D 비즈 네임스페이스가 확인되고 NKS 쪽에도 확인됩니다. 설치 과정상의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 확인만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인그레스 설정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그레스 주소를 통해서 저희가 접속을 할 거거든요. 네, 오픈스택은 30772 노드 포트로 접속을 하시면 네, 이렇게 접속할 수 있고 네, 화면 보이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NKS 쪽에 배포된 그 대시보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관리형 서비스다 보니까 자동으로 로드 밸런서가 붙습니다. 로드 밸런서 도메인 주소로 접속을 하면 네, 이렇게 NKS 쪽에 배포된 링커드 대시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멀티 클러스터 배포하겠습니다. 파일 확인해 보시면 헬름을 통해서 링커D 멀티 클러스터 익스텐션을 양쪽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고요. 40초 대기, 그 다음에 자격증명 추출해서 배포하고 마지막에 체크하고 네, 이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멀티 클러스터 그 익스텐션 설치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완료되고 양쪽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고 40초를 대기합니다. 저 몇 번 테스트를 하다가 시간을 40초로 딱 정했는데요. 클러스터가 통신할 수 있는 그 게이트웨이가 설치돼야 되는데 이 과정의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기를 좀 했고요. 지금은 NKS 쪽에 자격증명 추출해서 배포한 다음에 또 10초를 기다립니다.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프로브 서비스 쪽 저렇게 오류가 나면 다시 한번 링커드 멀티 클러스터 체크 명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수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이제는 정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과정도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런 거고요. 네, 이제는 그 트래픽 스플릿 API 사용을 위해 SMI 익스텐션 설치하겠습니다. 이것도 헬름을 통해서 익스텐션을 배포하고요. 설치를 진행합니다. 네. 이제 샘플에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KS에 배포될 버전 2, 헬로 월드 버전 2에 대한 야물 파일입니다. 서비스 쪽에 링커드 익스포트 true, 미러 서비스 된 거 true 확인하시고 디플로이먼트 쪽엔 인젝션 설정 enable 된 거 확인하시고 NKS CTX2 쪽에 배포를 합니다. 네, 배포가 됐고 CTX2 NKS 쪽에 배포된 헬로 월드 라벨링으로 된 리소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헬로 월드 버전 2가 설치가 됐고요. 원쪽 오픈스택 쪽에 확인해 보면 이쪽에도 헬로 월드 클러스터 2라는 서비스가 여기에는 설치하지 않았는데 여기 배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러 설정을 통해서 true로 설정된 거에 의해서 이렇게 상대편 클러스터에 배포된 거고요. V1은 헬로 월드 V1은 오픈스택 쪽에 배포하겠습니다. 네, 오픈스택 쪽에 배포를 했고요. 오픈스택 쪽에 배포된 리소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V1 디플로이먼트 하드가 배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클러스터 2 서비스, 헬로월드 클러스터 2 서비스만 있었죠. 네, 이제 트래픽 스플릿 정책 배포하겠습니다. 지금 그 앞서 설명드린 바와 다르게 헬로월드, 그러니까 오픈스택 쪽으로는 70%, 헬로월드 클러스터 2, NKS 쪽으로는 30%의 트래픽이 배분되도록 웨이트 조정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책을 적용했고요. 컬을 실행시킬 그 슬립 파드를 배포하겠습니다. 배포하고 한 번씩 배포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초마다 100회 컬을 실행시키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오픈스택 쪽 슬립 파드에서 헬로 월드 5000번으로 컬 요청을 보내면 아까 트래픽 스플릿 정책에 의해서 1번 오픈스택 쪽 서비스 V1과 NKS 쪽 서비스 V2로 트래픽이 배분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네, V2, 네, NKS 쪽으로도 트래픽이 잘 흘러가고요. 오픈스택 쪽으로도 트래픽이 잘 흘러갑니다. 네, 이걸 볼 수 있고 이거 그 대시보드에서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비스에 가서 보시면 지금은 다시 한번 누르면 될 겁니다. 이게 매트릭 수집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보시면 아웃바운드로 헬로 월드와 헬로 월드 클러스터 2 버전의 웨이트 그리고 성공 확률 볼 수 있는데 클러스터 2 쪽의 데이터들은 실제로 수집되는 매트릭은 클러스터 2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에 대한 매트릭 정보를 서로 연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면 70%로 설정된 V1으로 18번, 30%로 설정된 클러스터 NKS 쪽으로는 8번 이렇게 트래픽이 전송된 걸 볼 수 있고 링커드 비즈 스탯 서비스로도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보신 것과 같은 화면을 CLI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스트의 경우 그 컨테이너 플랫폼 패키지에 적용할 예정이라서 그 이번 시간에는 링커 D로 샘플 앱을 그 멀티 클라우드 상에 서로 간에 배포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를 샘플 앱을 통해서 다뤄봤고요. 앞으로 국내 CSP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오픈소스를 활용해 볼 예정인데요. 완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GitHub에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창에 문의 주시거나 그 이후에라도 K-PAS 대표 포탈에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회차 테크엣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